지금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뭔가 순간적으로 곧잘 번뜩였는데 이때도 조나단은 이내 깨달았다. 그들의 말이 옳다. 자기는 더 높이 날 수 있다. 자기의 진정한 고향으로 갈 때가 온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많은 것을 배운 하늘과 장엄한 은빛 대지에 긴 시선을 보냈다. 좋아, 가자.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리하여 조나단 리빙스턴은 별처럼 빛나는 두 갈매기와 함께 높이 떠올라 어두운 하늘 저쪽으로 사라져 갔다. 안녕하세요. 서연책들 안의 서연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명언을 남긴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꿈과 이상과 자유에 대해 또 주변에 대한 선한 영향력과 삶의 숭고한 목적에 대해 이만큼 잘 그려놓은 책이 있을까요? 청년 시절 저의 마음을 특별히 설레이게 한 이 우화소설의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이었다. 싱싱한 태양이 조용한 바다에 금빛으로 번쩍였다. 기슭에서 약간 떨어진 낮바다에서 한 척의 어선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뿌리기 시작한다. 그러자 그를 가로채려는 좁은 모이 말림이 하늘 위 갈매기 떼 사이에서 재빨리 퍼져 이윽고 몰려온 갈매기 떼들이 서로 다투며 이리 날고 저리 날며 고기 조각을 쪼아먹는다. 이리하여 오늘도 살기 위해 부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소란을 외면하고 어선과 기슭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비행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수면으로부터 약 30m의 높이에서 물갈퀴 달린 두 발을 아래로 뻗는다. 그 다음 부리를 쳐들고 양쪽 날개를 비틀듯이 구부린 괴롭고 힘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날개의 곡선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저속으로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뺨을 쓰다듬고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속삭이듯 잦아들고 발밑에 바다가 잔잔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극한까지 속도를 줄여간다.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느라 눈을 가늘게 뜨고 숨을 모으고 억지로 이제 몇 미터만 더 날개의 곡선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 순간 깃털이 곤두서며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말할 것도 없이 갈매기는 공중에서 비틀거리거나 중심을 잃어도 속도를 낮추는 법이 없다. 비행 중에 비틀거린다는 것은 체면을 깎는 일일 뿐 아니라 수치스러운 불명예다. 그러나 조나단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금 날아올라 날개가 떨릴 만큼 가파른 곡선을 유지하며 천천히 속도를 낮추는 것이었다. 천천히, 천천히, 더욱 천천히. 그는 또다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다. 조나단은 평범한 갈매기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하늘을 나는 일을 지극히 간단하게 생각하며 그 이상의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기슭에서 먹이가 있는 데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법만 알면 그만이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게 아니라 먹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별난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에게 중요한 것은 먹는 일보다 나는 일 그 자체였다.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 나는 것을 좋아했다. 동료들이 그의 생각을 알게 된다면 그를 묘한 눈으로 보리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그의 부모조차 그가 매일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저공 활동을 수백 번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는 당황했다. 사실 그는 하잘것없는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예컨대 바다의 수면으로부터 날개 길이의 절반만큼 떨어진 초저공 비행으로 나는 것이다. 그러면 높게 날 때보다 힘이 덜 들고 공중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진다. 활공을 끝내고 수면에 닿을 때도 물을 발로 차서 물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몸통에 찰싹 붙이고 유선형으로 수면에 닿기 때문에 해면에 길고 우아한 곡선이 남는다. 그가 발을 붙이고 몸통으로 착륙해 모래 위에 생긴 활강 자국을 보며 걸음짐작하는 흉내를 냈을 땐 그의 부모도 당황했다. 왜 그러니 존, 대체 왜 그래?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다. 왜 너는 다른 갈매기처럼 행동하지 못하니? 저공비행 따위는 펠리컨이나 알바트로스에게 맡겨두면 되잖니. 그리고 존, 너는 왜 먹지 않니? 바싹 말라 뼈와 깃털뿐이잖아. 뼈와 깃털뿐이라도 괜찮아요, 엄마. 내가 공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단지 그뿐이에요. 이봐라, 조나단 하고 아버지가 타이른 듯한 어조로 말했다. 머지않아 겨울이 닥쳐올 거야. 그렇게 되면 어선도 줄어들 거고 얕은 데 있는 고기도 점점 깊이 헤엄쳐 들어가겠지. 만약 네가 연구를 해야 한다면 먹이를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할지 연구하렴. 물론 너의 그 비행 연습도 좋지만 너도 알다시피 공중활주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니? 안 그래? 우리가 나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말아라. 알겠지? 조나단은 유순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다른 갈매기들처럼 행동하려고 애를 썼다. 그는 정말 그렇게 해본 것이다. 다른 갈매기들과 함께 어선과 선창가 주위를 맴돌고 꽥꽥 소리 지르고 다투기도 하며 빵과 고기 조각을 얻기 위해 급강화해 보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역시 무리였다. 이런 일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그는 애써 잡은 안초비를 뒤쫓아오는 늙은 갈매기에게 떨어뜨려 주었다. 의지만 있으면 이런 일을 하는 동안 하늘을 나는 법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을 텐데 배울 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많지 않은가. 조나단은 갈매기 무리를 떠나 굶주리면서도 혼자 먼 바다로 나가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연습을 시작했다. 당면한 과제는 스피드였다. 그는 일주일 남짓 연습해서 세계에서 제일 빠른 갈매기보다도 스피드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300m의 높이에서 힘을 다해 날개치면서 파도를 향해 맹렬히 급강하했다. 그 결과 어째서 보통 갈매기들이 강렬한 가속 급강하를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았다. 급강하하면 불과 6초 후에는 시속 110km로 줄게 되고 그 스피드로는 날개를 위로 치켜 올리자마자 안정을 잃게 되는 것이다. 몇 번이고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한계를 다하기 때문에 고속에 대한 컨트롤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선 300m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처음에는 전력을 다해 수평으로 곧게 나아가고 날개를 치면서 수직 급강하로 올라간다. 그러면 왼쪽 날개를 위로 쳐올릴 때 날개가 움직이지 않아 왼쪽으로 갸우뚱하며 흔들린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위로 치켜 올려 균형을 잡으려 하면 일순간 격렬히 요동하며 오른쪽으로 나선을 그리며 낙하하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신중히 할 수 없을 만큼 신중하게 양쪽 날개를 쳐 올려 보았다. 그러나 10번 시도하면 10번 다 시속 110km를 넘어서는 순간 컨트롤을 잃고 회전하는 깃털 뭉치가 되어 수면에 거꾸로 처박혔다. 그는 물에 흠뻑 젖은 채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고속 강화하는 동안에 날개를 움직이지 않는 일이다. 그렇다. 시속 80km까지는 날개치고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날개를 펼친 채로 가만히 놓아두면 된다. 600m 상공에서 그는 다시 해보았다. 몸을 기울여 강화하고 이어 시속 80km를 돌파하자 그는 부리를 곧장 아래로 향하고 날개를 완전히 편 채 고정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힘이 필요했지만 효과는 만점이었다. 10초쯤 되자 시속 140km 이상에 달해 머리가 멍해졌다. 바로 그 순간 조나단 리빙스턴은 갈매기의 세계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승리는 순간적인 것이었다. 급 강화한 후 수면과 평행으로 날고자 했을 때 고정시킨 양쪽 날개의 각도를 바꾸려고 하자 먼저 번과 같은 그 위험한 조종불능의 재난에 빠져든 것이다. 그것은 시속 140km라는 스피드 속에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타격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그리하여 조나단은 파열한 것 같이 되어 벽돌처럼 단단한 해면에 세차게 곤두박질 쳤다. 그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해가 지고 나서 한참 후의 일이었다. 그는 달빛을 받으며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었다. 양쪽 날개는 납덩어리 같았지만 그보다도 등을 내리누르는 패배감의 중압감 쪽이 더욱 무거웠다. 그는 좌절된 심정으로 차라리 그 무게가 자기를 바다 밑까지 부드럽게 끌어내려 그것으로 만사가 끝나게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이윽고 그는 물속에 흠뻑 잠긴 채 자기 내부에 공허하게 울리는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한 마리의 갈매기일 뿐이다.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내가 나는 일에 관해 보통 이상의 것을 배우도록 정해져 있었다면 눈을 감고도 정확히 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더욱 빨리 날도록 타고났다면 매 같은 짧은 날개를 갖고 물고기 대신 쥐를 먹고 살았을 것이다. 네 아버지가 옳았던 것이다. 어리석음을 잊어야 한다. 갈매기 떼가 있는 대로 돌아가서는 그대로의 자신에 만족해야 한다. 능력의 한계가 있는 불쌍한 갈매기로서의 자신에. 그 목소리는 점차 흐려졌지만 조나단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다. 밤에 갈매기에게 어울리는 곳은 해변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평범한 갈매기가 되어보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면 누구나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어두운 수면으로부터 간신히 날아올라 육지로 향했다. 보통보다 편한 적응 비행법을 배워두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곧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자신과는 인연을 끄는 거야. 배워둔 비행법과도 작별을 해야지. 나는 다른 갈매기들과 똑같은 갈매기이고 그들처럼 날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견디며 30m의 고도까지 올라갔고 다시 세차게 날개를 파닥이며 해변으로 향했다. 갈매기떼 중에 평범한 한 마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해버리니 아주 편안한 기분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비행 연습을 하도록 몰아붙인 그 맹목적 충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두 번 다시 한계에 도전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잠시 동안 생각을 중단하고 어둠 속에서 해안에 반짝이는 불빛을 향해 날아가자 몹시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어둡다.
그때 공허한 목소리가 경고하듯 들려왔다. 보통 갈매기는 결코 어둠 속을 날지 않는다. 조나단은 멍해져서 그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멋있다고 생각하며 황홀해져 있었다. 달도 먼 불빛도 반짝반짝 물 위에 흔들리며 밤속으로 희미한 빗줄기를 던질고 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하기만 하다. 내려가라. 또 공허한 목소리가 들렸다. 갈매기는 결코 어둠 속을 날지 않는다. 만약 네가 어둠 속을 날도록 타고났다면 올빼미 같은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눈을 감고도 정확히 날 수 있어야 한다. 매의 짧은 날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밤중에 30m의 높이로 날면서 조나단은 갑자기 눈을 깜빡거렸다. 조금 전까지의 고통과 결심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짧은 날개. 매의 오므라진 짧은 날개. 그것이 해답이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필요한 것은 짧은 날개뿐이다. 날개의 대부분을 접고 남겨진 그 끝으로만 난다. 짧은 날개. 그것이 전부다. 그는 어두운 바다 위를 600m 상공까지 단숨에 날아올랐다. 날개를 몸에 착 붙이고 날개 끝을 가늘고 짧은 칼처럼 만들어 바람을 가르며 실패나 죽음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벼랑간 수직 급강하를 했다. 바람은 괴물처럼 으르렁거리며 그의 머리에 부딪혀왔다. 시속 110km에서 140km로 다시 190km로 속도는 더욱더 올라갔다. 이윽고 시속은 220km에 달했다. 하지만 그 속도조차도 이전의 방식으로 110km로 날 때보다 훨씬 편했다. 그리고 날개 끝을 조금 들면 급강하로부터 수월하게 탈출할 수 있어서 달빛 아래를 나는 회색 탄환처럼 파도 위로 돌진해 갔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바람에 맞서면서 그는 기쁨에 온 몸을 떨었다. 시속 224km, 그것도 컨트롤을 유지하면서. 만약 600m가 아니라 1500m 상공에서 강화한다면 대체 어느 정도의 스피드가. 이제 1시간 안에 결심한 일은 격렬한 바람에 날려 잊혀져 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정한 약속을 깨고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 약속은 세상의 예사로운 갈매기들을 위한 것이다. 진지하게 배우고 탁월한 경지에 도달한 갈매기에는 그런 약속이 필요 없다. 해가 뜰 무렵에 조나단은 다시 비행 연습을 하고 있었다. 15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니 어선들은 평평한 푸른 수면에 흐트러진 작은 반점에 지나지 않았고 예의 조반 모임에 찾아드는 갈매기 떼도 조그만 티끌로 이루어진 안개처럼 눈 밑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는 생기에 넘치고 기쁨에 들떠 몸을 떨며 자기가 공포심을 이겨낸데 자부심을 느꼈다. 이윽고 그는 날개를 아무렇게나 접고 짧고 모난 날개 끝을 펴더니 해변을 향해 곧장 내려꽂혔다. 1200m를 지날 무렵 그는 이미 한계 속도에 이르렀다. 그 이상의 속도로는 날 수 없다고 말하듯 바람은 단단한 소리의 벽이 되었다. 그는 일직선으로 시속 340km 이상의 속력을 내며 강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스피드에서 양쪽 날개를 펼치면 순식간에 폭발하여 산산조각이 날 것임을 알면서 강화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스피드는 힘이었다. 스피드는 기쁨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순수한 아름다움이기도 했다. 300m 상공에서 그는 수평 비행을 시작했다. 날개 끝은 세찬 바람 속에서 윙윙거리고 감각이 마비되어 왔다. 어선과 갈매기 떼가 유성처럼 빠르게 그의 진로로 곧바로 뛰어들어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 그는 정지할 수 없었다. 그런 속도에서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격돌하면 즉사할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때 뭔가 일어났다. 마침 해가 뜬 직후였다. 조나단은 조반 모임에 찾아든 갈매기 떼의 한가운데를 곧장 뚫고 지나간 것이다. 시속 340km의 스피드로. 눈을 감고 바람과 깃털이 부딪혀 쇠소리처럼 윙윙거리는 세치한 바람소리에 쌓여 행운의 여신이 그에게 미소 지은 것일까? 단 한 마리도 죽지는 않았다. 상승으로 이행, 하늘 쪽으로 부리를 곧장 치켜 올릴 무렵이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시속 250km로 함부로 날고 있었다. 이윽고 30km까지 스피드를 줄이고 마침내 그의 날개를 폈을 때 어선들은 1200m 아래의 바다 위에 빵 부스러기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의 생각이 이긴 것이다. 극한 속도, 한 마리의 갈매기가 시속 342km로 난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한계 돌파이며 갈매기 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조나단에게 있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었던 것이다. 그는 아무도 없는 자기만의 연습 영역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3400m 상공에서 강하를 위해 양쪽 날개를 접고 재빨리 방향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날개 끝을 단 하나만 약간 움직이면 맹렬한 스피드에서도 유연한 커브를 그리며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 그 스피드에서 다른 날개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내 라이플의 탄환처럼 나선 상태로 추락한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써 알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 마침내 조나단은 갈매기 역사상 첫 고개 비행의 1인자가 된 것이다. 그는 다른 갈매기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아껴 해가 진 뒤에도 계속 날았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공중회전, 느린 횡전, 분할 횡전, 배변 강화, 바람개비처럼 돌기 등 숱한 고등비행 기술을 발견했다. 조나단이 해변에 있는 갈매기 떼에게 돌아왔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그는 너무 피로해서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가슴에 넘치는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 그는 착륙 직전에 급행전을 겸한 공중회전 착륙을 했다. 모두들 내가 한계를 돌파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기뻐서 날뛸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바야흐로 생활에 얼마나 풍부한 의의가 주어진 것인가. 어선과 해변 사이를 어정어정 오가는 대신 살기 위한 목적이 생긴 것이다. 무지로부터 벗어나 자기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성과 특수기술을 지닌 고동생물임을 자인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미래의 나날은 희망에 넘쳐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착륙했을 때 갈매기들은 평의 지폐 대형으로 늘어서 있었다. 한참 동안 그렇게 모여 있었음이 분명했다. 사실 모두들 기다리고 있었다. 조나단 리빙스턴, 중앙으로 나와라. 연장자 갈매기의 말은 가장 격식적인 어조였다. 중앙으로 나오라는 것은 굉장한 불명예나 혹은 굉장한 영예의 어느 한쪽을 의미한다. 영예를 받기 위해 중앙으로 나가는 것은 갈매기의 최고 간부가 임명될 때의 관례인 것이다. 물론 오늘 아침에 조반 모임 때 일이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모두들 그때 나의 한계 돌파를 보았다. 하지만 나는 영예 따위를 바라지 않는다. 간부가 되려는 생각도 없다. 나는 다만 내가 발견한 것을 그들과 나누어 갖고 우리의 앞길에 펼쳐진 무한한 지평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그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조나단 리빙스턴 하고 연장자가 말했다. 불명예의 조목으로 중앙에 나와라. 네 동료 갈매기들 앞으로. 몽둥이로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무릎에서 힘이 쑥 빠지고 깃털은 맥없이 쳐졌으며 귓속이 윙윙 울렸다. 불명예의 조목으로 중앙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계 돌파야. 그들은 모른단 말인가? 그들이 잘못이다. 그들이 잘못이다. 분별 없는 무책임한 행위로 억양을 붙인 엄숙한 목소리가 띄엄띄엄 들려왔다. 너는 갈매기의 존엄과 전통을 더럽혔다. 불명예의 조목으로 중앙에 끌려 나온다는 것은 갈매기 사회로부터 추방되어 먼 벼랑에서 혼자 살아가도록 유형에 처해지는 것을 의미했다. 조나단 리빙스턴, 너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무책임한 행위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알고 있는 것은 다만 우리가 먹이를 찾고 그래서 가능한 한 살아남도록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뿐이다. 평의 집회에서는 결코 대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조나단은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무책임하다고요? 그는 외쳤다. 내 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삶을 위한 의미나 실행의 더 높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갈매기야말로 가장 책임감이 강한 갈매기라고 생각하고 조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일, 발견하는 일,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 앞에 피력할 기회를 주십시오. 갈매기 떼는 돌처럼 침묵에 쌓여 있었다. 동포의 인연은 끊어졌다. 갈매기들은 서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일제히 거드름을 피우며 귀를 막더니 그에게 등을 돌렸다. 조나단은 그날로부터 남생애를 내내 혼자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귀향지인 먼 벼랑에 머리지 않고 더욱 멀리까지 날아갔다. 그리고 유일한 슬픔은 고독이 아니라 빛나는 비행의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동료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들은 눈을 감은 채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에 잇따라 새로운 것을 배워갔다. 그는 유산형의 고속강화로 해면 3m 밑에 모여 사는 쥔기한 물고기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 어선에서 썩어가는 빵부스러기는 필요하지 않았다. 앞바다로 부는 바람을 이용하는 야간 비행 코스를 정하여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160km의 여행을 하면서 공중에서 잠자는 법도 배웠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기술이 아니라 그 자신의 정신력을 컨트롤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그는 그 방법으로 옛 동료 갈매기들이 모두 안개와 비에 갇혀 지상에 웅크리고 있을 때에도 바다 위에 짙은 안개를 뚫고 눈부실 만큼 맑은 하늘로 올라갔다. 그는 또 강풍을 타고 내륙 깊숙이 따라가 그곳에서 맛있는 곤충을 먹을 줄도 알게 되었다. 전에는 동료 전부를 위해 찾던 것을 지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손에 넣은 것이다. 그는 또 비행의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다. 그 때문에 치른 대가를 그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조나단은 갈매기의 일생이 그토록 짧은 건 권태와 공포와 분노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세 가지가 그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뒤 그는 참으로 길고 훌륭한 생애를 보내게 되었다. 세월은 흘러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찾아왔다. 조나단이 하늘을 혼자 조용히 활공하는 걸 발견하고 다가온 것이다. 조나단의 양쪽 날개 옆에서 나타난 두 마리의 갈매기는 별빛처럼 맑고 높은 밤하늘에 부드럽고 온화한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훌륭한 것은 그들의 비행기술이었다. 두 갈매기의 날개 끝은
조나단의 날개 끝으로부터 정확히 2cm 떨어진 위치를 시종 유지하면서 미끄러져 갔다. 조나단은 말없이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지금까지 어떤 갈매기도 합격한 일 없는 테스트였다. 그는 양쪽 날개를 뒤틀어 시속 1.6km로 속도를 아주 낮추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두 갈매기는 그에 맞추어 속도를 낮추고 유연하게 같은 위치를 유지하며 날았다. 그들은 저속 비행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조나단은 양쪽 날개를 접어 횡전하고 시속 300km로 급강하했다. 두 마리의 갈매기는 그에 맞추어 완벽한 편대를 지어 번개처럼 강하했다. 마침내 그는 속도를 유지한 채 벼랑간 상승하여 긴 수직 완만 행전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미소마저 띠고 조나단을 따라 함께 횡전했다. 조나단은 수평 비행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굉장하군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지? 너와 같은 무리에서 왔어, 조나단. 우리는 너의 형제들이야. 그 말은 힘있고 침착했다. 우리는 너를 더 높은 데로, 너의 진정한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야. 나는 고향이 없어. 동료도 없어. 난 추방당했어. 지금은 성스러운 산바람에 가장 높은 데를 날고 있는데 이 허약해진 몸으로는 이제 더 이상 몇백 미터도 높이 날 수가 없어. 할 수 있어, 조나단. 너는 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 교육과정은 끝났어.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작할 때가 온 거야. 지금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뭔가 순간적으로 곧잘 번뜩였는데 이때도 조나단은 이내 깨달았다. 그들의 말이 옳다. 자기는 더 높이 날 수 있다. 자기의 진정한 고향으로 갈 때가 온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많은 것을 배운 하늘과 장엄한 은빛 대지에 긴 시선을 보냈다. 좋아, 가자.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리하여 조나단 리빙스턴은 별처럼 빛나는 두 갈매기와 함께 높이 떠올라 어두운 하늘 저쪽으로 사라져 갔다.